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미있습니다. 일단, 수능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해설을 하실 목적도 있는 수험생일 수 있겠지만, 주로 고2분들이겠죠. 이제 내년에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를 조금 예감도 하고, 수능이 어떤 느낌일지를 좀 확인하는 입장에서 고1, 고2, 특히 고2분들이 좀 확인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누가 보든 간에 어, 앞으로 고생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격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수험생분들이 보신다면은 정말 다시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좌우지간에 바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죠. 1번 문제 들어갑니다. 1번인데요. 뭐 그렇게 뭐 주의할 것이 없다면은 바로바로 진행할게요. 네, 가시대의 생활 모습이란 건요. 주목도끼가 나오죠? 그리고 전공리 유적이 나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뭐 구석기 시대라는 거 당연히 뭐 공부 조금만 했더라도 다 알죠? 네. 그래서 한국사 시간 때 그래도 일주일 동안이라도 그러니까 그 한국사 배우는 그 첫 주기에 다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때에 집중을 했더라면은 다 알 수 있는 답입니다. 답은 뭐 당연히 이동생활했다. 이게 답이죠. 신석기와 구석기의 구분되는 점, 정착을 했냐, 이동을 했냐,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4번 같은 경우는 변한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자, 혹시 뭐 비파형 동검 이거는 뭐 청동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좀 보시고요. 2번을 가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무령왕릉 나오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나온 그 내부 모습 그리고 유품들이 나왔습니다. 유물들이 나왔는데요. 자, 무령왕릉은 당연히 백제 웅진식이란 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하지만은 뭐 백제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이긴 했습니다. 자무질간에 백제 고르면 되죠. 답은 네, 3번입니다. 무령왕릉 시대가 그 웅진, 즉 공주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한성 시대가 있고 웅진 시대가 있고 사비 시대가 있는데 네, 웅진 시기는 두 번째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장수왕이 이제 고구려가 남하를 하잖아, 하죠. 그 장수왕 때요. 그래서 거기서 남하하고 한성이 박살나고 이제 백제가 필히 수도를 다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수도가 충남 공주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버 3. 자, 이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요. 통일 신라의 왕권 강화 통치 체제 정비. 딱 누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습니까? Of course. 네, 신문왕이 나와야 되죠. 신문왕이 노급 폐지하고 뭐 귀족 경제 기반 약화시킨 정책을 펼쳤죠. 노급은 귀족들이 계속 이어받는 그런 소유권을 소유권의 개념이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국학 설립하고 유교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귀족 권리가 원래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 귀족 권리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실제로 실력 중심의 조금 신분이 약간 낮아도 이전보다는 그래도 조금의 귀족 말고도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의 관리가 뽑힐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된 거죠. 하지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길이 조금은 열리고 있는 부분이란 거죠. 자, 그래서 답은 그 신문왕에 관한 부분이고 통일신라의 그 정치 체계가 강화되는 왕권 강화 정책이니까 답은 5번이겠죠. 그렇다 해서 이 구조 오소경이요. 그 신문왕 때 모든 구조 오소경 다 그 편성된 게 아니고요. 진흥왕 때도 역시 이런 게 있어 왔고 그게 이어져 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민정음, 세종대왕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겠죠. 평양으로 수도 옮긴 거는 대표적으로 고구려라 친다면은 장수왕이 있을 수가 있네요.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은 정조, 조선 정조인데 같고요. 군국기모처란 거는 갑오개혁 때 얘기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주제로 오른 것은 있는데 자, 의종 때입니다. 그리고 이 의방이 있고 문신들 배부리 먹고 내용 나오고 정중무 내용 나오죠. 무신 정변의 발단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사는 무신 정변하고 연관이 될 거고요. 당연히 5번이 아니고 4번이겠죠. 예송은 조선 후기 때에 발생했던 예
상복 관련된 논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다른 건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패스. 5번 가겠습니다. 다루 가치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문제 풀었으니까 저는 그냥 바로 본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다루 가치가 나왔고 어, 지금 보시면은 뭐 관례를 따르고 이렇게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충렬왕도 나오죠. 몽골 집권기 때 몽골에게 어, 간섭을 받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5번이 답이겠죠. 네, 원의 광료로 공려가 증발되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몰라서 지게 발급 같은 경우는 대한제국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고종 황제가 했던 정책이죠. 네, 그리고 서원은 조선 거니까 뭐 당연히 아니라는 부분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네, 왕에 대한 설명 돼 있는데 지금 중간에 시무 28조 나오죠? 그리고 고려사 전료 얘기긴 하지만은 일단 중요한 건 시무 28조입니다. 그리고 최송로가 했던 건 맞고요. 그리고 뭐 12목 파견, 뭐 지방간 파견, 심의복 그 마련하는 거, 불교 축소하는 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고려 초기에 그 국가 통치 체제를 좀 정비하는 사업이었죠. 성종입니다. 그러면 교육도 같이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3번 국자감 정비가 되겠습니다. 네, 4번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 풀이할 때마다 항상 강조를 하는데 대가야랑 금관가야 정벌을 또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가야가 두 번 네,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금관가야가 박살나는 거고 두 번째는 대가야가 병합됨으로써 완전히 가야가 사라지는 건데요. 금관가야는 법흥왕 때 신라로 치면은 신라에서 그리고 대가야는 그 진흥왕 때 완전히 그 신라가 가야를 정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지는 거죠. 자, 장룡령 설치는 정조죠. 예, 계속해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로는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대였습니다. 다른 건 뭐 됐고요. 7번 가겠습니다. 이때의 경제 상황을 묻고 있는데요. 보니까 전황이 심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 화폐 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 전제 조건이고 이게 시장에서 안 돈다라는 현상을 말고 하고 있는 겁니다. 화폐를 주조하고 있고 상평통보란 말까지 나오니까요. 조선 후기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신해년 통공이 있었다라고 했죠. 이게 신해 통공 정책으로서 이것도 역시 조선 정조가 했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난 정권을 상실했다, 이 폐지되었다는 것이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경제 규모가 좀 커진 화폐로도 이렇게 경제가 잘 돌아가는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때 발생한 게 상업적 농업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또 농업 생산량이 많아져 가지고 그 정해진 땅에 필요한 농부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농부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어진 땅에 농부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있어도 농부가 조금만 있어도 이게 생산이 잘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머지 잉여 농민들은 이제 인노동자가 된다든지 도시로 가서 일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상업에 종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4번 같은 경우도 진행되는 거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병난도 딱 고려가 나와야 되고요. 물론 조선 초기에도 역시 병난도가 있었는데 조선 후기는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존식가는 고려 거죠. 고려의 관리에게 월급이나 뭐 봉급을 주는 제도, 토지 제도 이렇게 연관지어서 볼 수 있죠. 8번. 자, 세종이 집현전 설치하고 드디어 세종대왕이 문제가 아닌 케이스가 나왔는데요. 대신에 성종이 나왔습니다.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고려 성종이랑 조선 성종 둘 다 나왔네요. 그래서 좀 잘 특이한 부분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집현전 개성했고 이것을 통해서 홍문관 설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홍문관이란 게그 경연하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왕이 신하랑 같이 배우고 가르치고 토론하는 회의잖아요. 아무튼 이것이 사실 집현전을 계승한 건데 집현전은 세종 때 거고요. 이것을 계승한 홍문관은 성종 거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성종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건데요. 결국 몇 번이겠습니까? 성종이 했던 가장 큰 정책, 조선의 법률을 완성시킨 사람이죠. 그 조선 전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은 3번. 경국대전을
반포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죠.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세조가 나와야 합니다. 그걸 좀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입국 도서 같은 경우는 가보개혁 때 얘기라는 걸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훈요 10조는 고려 태조죠. 태조 왕건 때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상국은 뭐 신라 때 얘기겠죠. 지증왕 얘기고요. 매소성 전투는 나당 전쟁 때 얘기라는 걸 좀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의병장이죠. 의병장은 보통 우리 역사에서요. 주로 임진왜란이랑 그 구국 항일운동 때 나오는데요. 딱 봐도 이거는 임진왜란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조헌도 역시 그때의 의병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문제를 연관지어서 풀 수 있겠고요. 명정벌이랑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났으니까 뭐 화기사살 끝났지요. 가면 몇 번일까요? 바로 2번이 답이죠. 이순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기억을 하겠지만 어제연 광성보 항전은요. 신미양조입니다. 조선과 미군이 싸웠던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죠. 자, 그리고 뭐 성산리 전투는 뭐 영화도 났으니까 뭐 보실 필요가 있고 서희는 고려 때 얘기지 않습니까? 거란과 단판을 지었던 그런 부분. 을지문덕은 수나라 하고 있던 거죠. 네, 고구려 말기 때 7세기에 있었던 사건, 6, 7세기쯤 있었던 사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네, 다음 자료를 통한 탐구 주제로 오른 것은 돼 있는데 이것도 쉽습니다. 열하 1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중국은 배워야 하는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비라고 되어 있고 선비가 이 청을 배척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거는 인조반정 이후 때 병자호란 직후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이때 나왔던 북학론 결국 실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단군 신앙과 대종교 창시는 일제 강점기 그리고 그 직전 시기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네, 선종유행과 구산의 설립 이거는 선종이지 않습니까? 고려가 세워지기 직전 후삼국 시기 특히 그때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신라 말기 역시 포함되고요. 묘청은 뭐 고려, 뭐 당연히 뭐 수선사 결사운동은 진울 스님과 관련되어 있죠. 그 고려 후기 무신정권 이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신정권이 시작된 시점으로 이후를 얘기합니다. 11번 조약 설명 보겠습니다. 기봉집 나오고요. 조선 책략이고 미국 공사가 파견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최초의 서양 국가와 조약입니다. 이것은 근대 부분이고 같고 확실히 그러면 이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겠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외국과 맺은 조약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양 국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미국이 했던 조건 중에 진짜 유명한 게 최혜국 대우죠. 거중 조정과 함께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최혜국 대우는 다른 나라에게 잘해주는 만큼 나한테도 똑같이 해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1번 답인 거, 뭐,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부분이고. 베트남 전쟁 파병은, 이거 완전 결이 다른 역사지 않습니까? 박정희 정부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뭐, 3번만 보겠습니다.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는, 을사늑약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통감 정치가 시작되고 만들어진 방식인 거죠. 패스. 네, 이상 없지 않습니까? 네,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12번 가겠습니다. 네,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고부 나오죠? 조병갑. 익숙하지 않습니까? 전봉준 나오죠? 바로 전주성 함락, 기아. 이건 뭐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바로 볼 수 있죠. 바로 3번입니다. 정동행성은 원간섭기 때 내용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삼별초 역시 원간섭기 때 내용이죠. 그것도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13번 단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조금 대충 공부했으면 틀릴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더 자세한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신은 강습소 그리고 단체 태극 서관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데라우치 총독 암살에 대한 의혹을 품어는 단체 어디일까요? 바로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좀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답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신민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최초로 독립하고 나서의 우리나라를 공화정체 나라로 하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걸 좀 같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건 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네, 신민의 신간에 이번에 문제 다 났어요. 신민의 신간에 다 났으니까요. 이따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단체, 나 지금 나왔네. 네. 이게 신간의 문제였잖아요. 방금은 신민의 문제고요. 신민의 신간회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어, 연대로 구분하고 싶은데요. 신민회는 일제강점기 전에 만들어졌고요. 신간회는 일제강점기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좀 보시고요. 신민회는 1907년, 신간회는 192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 신간회 같은 경우는 좌우 합작의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신간의 활동이 어떻게 되냐? 이거 읽어봤을 때 이게 신간회라는 걸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2번입니다.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회주의 단체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발표된 것이 정오의 선언이고요. 반대로 이 동시시기 때 민족주의 계열 중심으로 사회주의가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단체가 조선민흥회인데 이것들이 정반합, 즉 이제 합력해가지고 이렇게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예, 러시아 전용도 조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산에 영도란 데가 있습니다. 그 영도가 옛날에 전용도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독립협회에 요구하는 부분이랑 다 같습니다. 네, 예, 이거는 독립협회의 내용이죠. 한러은행 철회하는 거랑 여러 가지 요구를 또 했었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의 정치력 가능성을 좀 다시 평가되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국세보상운동 너무 유명하니까 패스를 하되 일제강점기 직전에 1907년에 발생했다는 것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요, 조선 건준이라고도 줄여서 말할 수 있죠. 이거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냐? 이것도 역시 좌우합작 성격을 지니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20년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40년대, 네, 그때 만들어졌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5번 가겠습니다. 예, 여기는 또 민족운동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스페인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Correa quiere emanciparse del Japón.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엘 푸에블로라는 멕시코 신문이 그 당시 있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소한 주제가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간단한 사건입니다.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뭐 읽어보면 다 뭐 3.1 운동이고 당연히 아실 거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 어,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던 배경이 분명히 있죠. 1차 세계대전 이후 때 전 세계적으로 민족이 스스로 그 운명을 결정하라는 그런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제창되었던 베르사유 조약,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죠. 그것의 연장선으로 우리나라에서도 3.1 운동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것보다 한 달 전에, 약 한 달 전에 도쿄에서 이미 2.8 독립선언이 이루어졌던 부분까지 하면은 니은리얼이 답이겠죠. 제주 4.3 사건이랑 반민특위,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기 전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이었고요. 디귿은 그 직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뒤긴 한데 그래도 후는 맞아요. 그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총독부라고 되어 있죠. 조선 총독부입니다. 그러면 조선에서 회사 세우려면은 회사령이 필요했었죠. 그러니까 허가를 해서 해야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0년대 방법이지 않습니까? 1910년대에 뭐 문안 통치하고 뭐 헌병 경찰제를 하고 그런 시기 때 이런 것들이 같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식민지가 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일본으로부터 아무래도 짓밟으려고 하는 게 좀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제복으로 칼을 찬 교원들도 나타나고 그런 모습이죠.
답은 1번이고요. 어느 다른 4개가요. 일제강점기와 가까운 시기가 그나마 5번인데 5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한 내용이죠. 그래서 관련이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번 OSS 태평양 전쟁 그리고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군사 조직이라고 하죠. 이것은 다 뭐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연대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1940년입니다. 그 정말 많은 국외 항일 단체가 있었습니다. 국외 항일 단체요. 근데 이게 이러한 단서들을 엮어보면은 한국 광복군이란 거를 아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광복군 단체는 어 중국뿐만이 아니고 인도, 미얀마 전선 이까지 일본이 2차 대전 때 확장했지 않습니까? 침략했잖아요. 이때에 같이 저항을 했던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아무튼 답은 5번입니다. 황토현 전투가 이제 그 동학 농민에 관한 부분이고요. 기록에 의하면은 역사적으로 딱 2번,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으로 딱 2번 대마도 정벌이 나오는데요. 그 고려 말 때 박위 장군, 박위 그리고 그 세종대왕 때 조선이죠. 이때에 위종부 장군이 정벌했던 사건까지 볼 수가 있네요. 다음 18번 민주화 운동인데요. 이승만 대통령 하야가 되고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4월에 지금 하야 성명이 나왔습니다. 4.19 혁명이겠죠? 당연히 뭐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4.19 혁명이 일어나기 그냥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결과잖아요. 이게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 혁명이 발생했는데 이 4월 19일 전에 한 달쯤 전에 어떤 게 있었냐 바로 3.15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이러한 4.19 혁명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뭐 바로 5번이 아니라 3번이란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번은 이거 1987 영화로 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 말기 때 부분이고요. 유신헌법 철폐라는 거는 70년대가 돼야 박정희 시기 좀 돼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태일 분신 사건도 역시 박정희 정부 시기 때고요.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반대했다. 이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가장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자,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에서 발생했죠. 네, 전라남도 쪽에 있는 광주입니다. 자, 가위원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무슨 개최를 한답니다. 평양 서울로 돼 있는데 서울로 지금 선택이 돼 있죠.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라고 돼 있고요. 지금 미소가 지금 참여할 정당 범위를 지금 싸우고 있고 나름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유엔으로 이감되는 모습까지 보이는 과정을 갖고 있는데요. 해방 직후의 모습이죠.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강대국 미국 소련이 우리나라 미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특히 정부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에 언급되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뭐 모스크바 삼상회의, 삼국 외상회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뭐 5년 내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그때 동안에는 신탁 통치를 하자.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 다시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이 그 맥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라서요. 허니욕조는 예, 그 가보개혁쯤 나오는 부분, 가보개혁이 아니라 이제 독립협회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종 황제, 황제는 아니지만은 직전일 때, 그럴 때 부분. 아무튼 독립협회랑 관련돼 있습니다. 밀리테아 설립운동 이건 1920년대 민족운동이죠. 다른 건 뭐 원산학사 같은 경우는 근대의 우리나라 그 최초의 사립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0번. 이게 조금 까다로웠는데요. 그래도 조금의 연대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뭐 내용은 알지만은 정확히 언제는지는 연도까지 모른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북방외교를 시작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때 북방외교를 시작한 거는 노태우 정부 때죠.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샌프란시스코가 나와서 샌프란시스코 회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뒤에 읽어보면 이제 곧 아니란 걸 아실 거고요. 2년 전 서울 올림픽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 해보면은 1988에서 2를 더하면 1990년이란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나 같은 경우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이죠. 네, 그때 벌어진 거고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던 거는 1990년대에 일어난 사건을 찍으면 되죠. 그래서 답은 네, 이거는 하나씩 볼게요. 1번 통일 주체 국민회의 이거는 70년대. 그러니까 유신 정권 시기 때와 겹치는 네, 그러한 시기의 내용이라서 아니고 7.4 남북 공동성명도 역시 박정희 정부 70년대 시기죠. 답은 3번입니다. 유엔 동시 가입 1991년 때 벌어진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북방외교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전협정 초인된 거는 1953년 6.25 전쟁이 끝났다라는 뭐 엄밀히 말하면 휴전인데 예, 정전이죠, 정전. 정전이지만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대규모 충돌은 이제 없어졌으니까요. 네, 그런 거가 관련돼 있으니까 시기가 안 맞죠. 한일 국교 정상회담 이거는 뭐 1960년대 중반에 있었던 사건, 박정희 정부 초기 때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도 꽤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답은 3번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어 그냥 평범했는데 네, 사료 같은 게 좀 생소한 게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분명히 힌트는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되겠죠. 이번에도 역시 문제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가 낮은 분들은 네, 뭐 일단 뭐 등급이 잘났으면 됐는데 네, 한 번 정도는 한국사 더 잘할 걸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 이렇게 해서 풀이를 마쳤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수험생분들. 특히나 이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 교육부 시계가 가장 빠른 시계입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고3 수능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1, 고2 다 해당되는 언급입니다. 저는 지금 예루살렘 히브리대 안에서 여러분에게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공강 시간이라 수업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잠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과목 풀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 많으셨고요. 푹 쉬십시오. 일단은 네, 주미스였습니다.